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이틴입니다. 삶의 깊은 이야기가 흐르는 하이틴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느껴지는 소소한 기쁨과 때로는 고민들,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편안한 대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여자대학교 바롬 종합설계 프로젝트 수업에서 노년 세대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개선을 주제로 팟캐스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하이틴의 박래리, 이다원입니다. 하이틴에서 하이는 노년층을, 틴은 청년층을 의미하며 하이프는 두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즉 저희 자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이틴은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 서울노인복지센터 김원철 어르신, 김효자 어르신, 원정란 어르신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든 세대가 함께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동등한 존재임을 알리기 위해 팟캐스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팟캐스트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대 청년들의 사연을 받아봤는데 이 사연을 어르신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첫 번째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자취를 하는데 가장 고민인 점이 식비 관리비입니다. 이 비용을 아끼는 꿀팁이 있을까요? 또 다른 질문으로 감정에 대해서 제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데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취하면 돈이 진짜 많이 들죠. 제 주변만 봐도 식비 100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이 돈들을 잘 관리하고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르신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절약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아껴 써야 되는데 네. 배달 음식을 안 시켜 먹는 거 네. 그것도 아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집에 나갈 때 모든 전기를 끄는 거예요. 왜 냉장고만 내버려두고 전부 다 꺼버리는, 그래서 전기값이 작게 나오게 하는 방법. 네. 그래서 아껴서 쓰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돼요. 네, 저도 그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외출할 때는 항상 절전 멀티탭을 네. 이용해가지고 네. 그걸 끄고 항상 뽑아놓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외식은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는 제가 볼 때는 백해무익인 것 같아요. 물론 시간 절약하고 몸을 쓰지 않는 거 힘들 때 참 좋긴 좋은데 그거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좋은 식사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왜 저속노화 식단 유행하잖아요. 그거 참 괜찮은 거예요. 간단한 식재료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또 건강한 식단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찾아봐서 그런 식으로 좀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음식 같은 거 버리지 않도록 소분을 생활화하고서요. 생활화하고 대량 구매하지 않는 거, 1+1 이런 거에 유혹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철칙같이 정해놓은 게 있는데요. 내 건강을 위해서는 식품 구입하는 데는 절대로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항상 생각하고 식재료 마련할 때 생각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실생활에 적용하면 충분히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배달 음식의 경우에는 음식의 양이 많으니까 아까 어르신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분해서 드시면 식비를 정말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배달해서 먹는 분들 말고 집에서 해 드시는 분들에게는 식재료 값과 식재료 보관법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분들을 위한 팁이 있을까요? 그 식비를 아낀다는 게 그게 참 광범위해요. 가족이 많으면 가족이 많은 대로
조금 많이 샀을 때 이렇게 덕을 볼 수도 있는데 혼자 자취하는 하이틴에게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하이틴들이 시간이 없고 이러니까 오히려 사 먹는 게 더 절약되지 않나 이런데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를 얘기하자면 외식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주문해서 집에서 외식을 받아서 먹는 것도 전혀 없어요. 전부 다 하죠. 근데 그걸 우리 할머니들이고 또 생활을 오래 해왔으니까 그걸 척척 하는데 하이틴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연구하고 고민해야 돼요. 금방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장 큰 목표는 외식을 하지 않는데 본인들이 중점을 둬야지. 네. 맞아요. 정말 좋은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었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님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셔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물어보셨어요. 혹시 해결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평소에 외로움을 느끼실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다이어리를 쓰는데요. 잠자기 전에 오늘 한 일하고 또 금전 출납, 수입 지출한 거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놓으면은요. 나중에 일주일이고 한 달 후에 다시 그때 뭐 했지 하는 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계부 쓰듯이 꼭 일기를 쓰면 좋겠어요. 제 경우에는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도서관 같은 데에 가가지고 이제 못 봤던 책, 또 요즘 유행하는 베스트셀러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찾아보고요. 또 집으로 빌려갈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교양 서적 같은 거 빌려다가 집에서 책은 혼자 읽는 거잖아요. 그쵸. 남하고 같이 읽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걸 읽다 보면은 시간이 외로울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집안 정돈을 한다든가 남이 해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외로웠을 때 그런 일들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실천해보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취미 활동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다이어리를 쓴다든지 식물을 키운다든지 홈카페를 만들다든지 등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밖에 나가는 시간을 늘리는 게 어떠신가요? 혼자 예쁜 카페에 가서 책을 읽거나 전시회를 보러 다니면 전 힐링이 되더라고요. 더 좋은 생각은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외로움을 느끼실 새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말랑너구리님의 사연입니다. 시험 공부를 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대학생이에요?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가는 거예요? 라고 하셔서 그렇다고 했더니 웃으시면서 고생하네. 나 곧 내리니까 앉아서 가. 라고 하시며 자리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리지 않으시고 서서 한참 가시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 지쳐서 서서 가기 힘들었는데 자리를 양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경험 나누며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너무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입니다. 지쳐서 집에 갈 때 힘을 얻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버스나 지하철 의자에 앉아있다 저보다 필요해 보이는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해드린 적이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곤 한답니다. 어르신분들은 누군가를 돕거나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엊그저께 임산부가 노인 속으로 왔더라고 제 앞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자리 양보한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앉더라고요. 네네. 노인들이 이제 65세에서 70세로 이제 늘어날 텐데 7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이제 젊은 노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84로 더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노인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노인들의 그 바깥 생활이 많이 늘어나니까 버스, 지하철, 네. 지하철은 무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꼭 필요치 않을 때도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그냥 지하철을 하루 종일 타고 심심해서 다니신다는 어른들도 계셔요. 네, 맞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도 좋지만 네. 그 선진국에서 이 세계에서 이렇게 무조건 한 달 내에 그냥 65세만 넘으면은 무료로 하는 나라는 저희 나라뿐인 것 같아요. 그 외국에 다녀보거나 이러면은 그 독일 같은 나라도 한 달에 7장 티켓만 무료로 주고 나머지는 당신. 그러니까 그 7장 줄 때도 원인이 있을 거예요. 어르신이니까 그렇게 뭐 외출할 일이 많겠나. 그 적당한 비율을 따져서 줬을 텐데 그 외에는 7장만 쓰고 그 외에는 당신이 써라. 그런 정부에서 방침도 있어야지 무조건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이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계속 무료만 바래요. 베네수엘라처럼 될까봐 난 아주 걱정이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노인을 이렇게 어르신 취급하는 것도 좋지만 책임도 질 거는 져야 돼요. 어르신이라고 무조건 앉아서 가고 젊은이들은 서서 가야 된다. 이거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출퇴근 시간에 어른들이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 것도 어른의 기품이에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캐나다하고 일본은 20%예요, 노인들은. 네네. 그러니까 100원인데 8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네. 학생도 20원 깎아주니까 100원인데 80원만 내고 학생하고 똑같아요. 노인들도. 우리나라만 말씀하셨지만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걸 70세로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네네. 65세가 너무 많으니까. 네. 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청년층은 노인분들을 마냥 도움을 주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연처럼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같이 도우며 살아가는 관계로 인식한다면 서로 간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마음 써주시고 배려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카페 알바를 하면서 너무 바빠 음료를 잘못 만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괜찮으니까 그냥 주세요,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거나 아이 너무 바쁘네, 괜찮아요, 천천히 만들어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럴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 재미있는 2부가 기다리고 있으니 곧바로 2부로 넘어가 볼게요.